오늘 시작해보겠습니다. NBA 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저점 지구는 계속 나오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저점 지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뭐 소폭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락할 구간은 크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고 올라갈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저점이라는 믿음, 종목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준비하는 자와 지금 이 시장을 무서워서 매도하는 자,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또 딴 거 안 살 것 같아요. 매도하고 나서 또 손실 나는 거고, 지금부터 이제 결국 시장의 주도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 반등이 조금만 나와도 빠른 손실 회복으로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계획을 세우고 실수하지 않는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주말 영상 보시면 뉴파 플라즈마,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 이츠환불, 코리아나 다 올랐죠? 뭐 한국선제, 또 신구한 관련주, KT소프트머니 대한강통신, 유니언머티리얼 주니어, KP생명과학 상한가 들어갔죠? 얘네가 화이자에 의약품 들어가고 중국이 만약에 이제 원료의약품을 미국으로 수출 제한한다면 수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말 동안 화이자에서 다음 달에 임상 신청할 거라, 아니죠, 임상이 아니라 긴급 승인 사용 신청한다니까 상한가 들어간 거고, 뭐 삼표 시멘트, 그죠? 대주산업, 한네트, 에코바이오, 전기차로 다 올랐죠? 라닉스, 모트리스, 뭐 올라가다 만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한국 유니온제약. 유니온제약은 오늘도 좀 올랐지만 시간 내에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지금 시간 내에서 뭐 많이는 아니고요. 일본에서 후지필름에서 저 긴급 사용 신청 긴급 사용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또 얼마에 끝날지 좀 볼 거고요. 어쨌든 그만한 볼만한 반도체에서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제가 시장의 저점 징후라면 이게 사실이라면 기회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지금 준비한 영상 다 올려놨으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 이거 참고하십시오.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 저점의 징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수급을 좀 보면요. 요거죠. 지난주에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92억 매도했습니다. 금요일 날만 봤을 때. 금요일만 봤을 때.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뭐라 해서 요게 장중에 마이너스 750억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2억으로 준 거라 그랬죠. 그럼 결국 오후장에 플러스 660억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92억으로 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내 시장에서 안 팔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간의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 말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으로 또 미국의 정권 변경 전망으로 주도주 교체하기 위해서 기간의 매도가 나오는데 이거 750 매도 나왔다가 외국인 90 매도 마감했다. 그죠? 그러면서 지수 하락시 저점이시 강해진 구간이다. 트럼프는 대규모 경기 불안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 자, 오늘도 보면요. 자,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이 뭔가요? 첨보 마이너스 4% 빠졌죠. 자, SKC 마이너스 6%. 추세에도 하락 추세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또 빠지고 있는 겁니다. 대주 전자재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완전히 가고 있는 거죠. LNF 다 마찬가지잖아요. 저점 다 깨진 거예요. 물론 저점
다 깨졌다고 해서 또 빠진 이건 아니지만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이제는 이 전기차 소재에 대한 건 유행 다 지나가지고요. 계속 빠지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좀만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자, 솔리드 마찬가지죠. 저는 솔리드 같은 경우도 바로 지난주 초반에 다 팔았다고 이미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죠? 이 못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야, 보시면 솔리드 같은 경우도 10월 8일날 다 팔아가지고 에이테크 솔루션으로 10% 넘게 먹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오이 솔루션 다 팔았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락을 주도하는 종목을 갖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오이 솔루션도 어때요? 계속 빠지고 있죠. 예. 저는 여기서 팔았지만, 여기서 팔았지만, 안 팔았으면 손실이 얼마입니까? 여기서도. 예. HFR. 에이스테크도 5G에서 제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하락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하락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전기차 소재 SKC 보세요. 계속 빠지잖아요. 점점 더 심하게 빠지잖아요. 물론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애들도 과대납폭이라는 인식 때문에 좀 올라올 수 있지만 반등폭은 상당히 약할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간의 매도가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오늘로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난주 거 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었고요. 결국에는 기간이 이 주도주 교체 때문에, 이 주도주 교체로 인해서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다 5G 전기차 소재 반도체입니다. 그죠? 뭐예요? 같은 종목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 왜? 주도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파는데, 물론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주도주를 교체하기 위해서 파는데 왜 똑같은 거 다시 사겠습니까? 예. 이런 걸 바꾸셔야 한다 그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걸 바꿔야 한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 자, 같은 종목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 결국엔 신재생이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만 보면 또 수급 한번 보죠. 오늘만 보면. 자, 오늘은 일단은 장중에 보면 오전까지는 기간의 매도가 안 나왔거든요. 오전까지는. 근데 1,000억 나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일별로 보시면, 기간 매도 물량 일별로 보시면 거의 최근에 보시면 하락 나왔던 게 거의 2,000억 가량 나오다가 반으로 줄었다. 자, 문제는 기간의 매도인데, 보시죠. 문제는 기간의 매도인데 오늘 매도가 반으로 줄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거 지수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수급을 좀 보시면요. 여기 있구나. 오전장까지 이 파란색 기간 매도인데요. 기간 매도가 좀 이렇게 나오다가 순매도 전환할 뻔했어요. 11시부터 기간 매도 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또 아까 보여드렸던 5G 관련주, 전기차 소재 종목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장비까지 같이 빠진 겁니다. 예. 근데 결국엔 이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이 초록색 개인은 뭐 계속 매수하고 있고, 빨간색은 순매수가 된 거죠. 지난주에는 매도가 약해졌었고, 지난주엔 750억까지 나왔던 매도가 마이너스 90억, 마이너스 750억까지 나왔다가 마이너스 90억 된 거고, 오늘은 장중에 순매수 계속 하면서 결국은 순매수를 끝났습니다. 외국인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또 수급으로 가서 보시면, 자, 오늘 수급 볼게요. 오늘 수급. 자,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의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은 거래소 코스닥 다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양은 적어요. 네. 똑같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이 1,000억 매도했는데 기간은 265억밖에 안 샀으니까, 개인이 더 많이 샀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외국인이 슬슬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외국인이 슬슬 매수하고 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자고요. 외국인이 매수하려면 어떤 요건이 나와야 되냐?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야 됩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게 환율 차트입니다. 예. 지난 3월 달에 코로나 급등하면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죠? 3월 달에. 예. 환율이 급등했었죠?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상황은 뭐냐면, 원화가 강해지는 상황. 원화 예전에는 1230원 줘였지만, 아니, 달러를 1230원 줘였지만, 지금은 1140원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진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외국인이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사기 좋은 조건이 나옵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달러 약세가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 약세. 자, 지금 달러 약세가 나오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위안화가 강하죠. 위안화가. 달러는 약할 수밖에 없죠. 왜? 지금 미국은 코로나 환자로 넘쳐나가지고 진짜 뭐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이 미국이나 중국이 G2 국가인데요. 전 세계에서 중국만 유일하게 V자 반등하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코로나 종식 선언까지 하면서, 예, 중국만 지금 V자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는 원화가 위안화를 따라가죠. 그러니까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 그럼 달러가 더 약해지냐? 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바이든이 결국은 이제 그 미국 대선은 자 국회의원 선거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바이든이 정권 교체가 되면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돈을 많이 써요. 그러면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게 되면은 달러 약세는 당연히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도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달러 약세는 할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는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원화 강세는 계속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이 1100원이 깨질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경기 상황 때문에 위안화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지금 바이든이 우세한 건 맞죠? 바이든이. 뭐 트럼프가 역전의 용사다 그래갖고 역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쫓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만, 이게 작년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당시에 여론의 조사가 힐러리가 이긴다고 이제 트럼프 대 힐러리에서 힐러리가 위인 줄 알았는데 이 여론조사가 다 틀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이 바이든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데 그때도 틀리지 않았냐, 또 트럼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때는 샤이 트럼프라는 숨어있던 트럼프 이 지지력을 못 봤던 거고, 지금은 다 나와 있는 거고, 오히려 지금 노년층 같은 경우는 트럼프를 찍었던 노년층 같은 경우는 바이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코로나에 제일 취약한 게 노년층이잖아요. 코로나 못 맞았고 지금도 못 맞고 있고, 오히려 자기만 최상의 치료를 받아서 또 나았다고 그리고 뭐 엄지척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사실 워낙에 대선의 변수는 워낙에 많고, 특히나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더 많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바이든이기 때문에 바이든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바이든 된다면 원화 강세 계속 나온다 그거죠. 그 원화 강세 계속 나온다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 수급이 매수 전환 중이고, 예. 약달러 원화 강세를 본다면 지속
가능성이 있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건데 기관의 매도고 대주주의 양도세 불확실성이고 예? 미국의 정권 변경 전망으로 주도 교체인데 기관은 같은 종목 다시 매수하지 않을 거고 결국엔 신재생이고 또 신재생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이든이고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는 것도 환율이 있다면 결국 환율도 바이든을 가리키고 있고 바이든은 신재생을 가리키고 있고 여기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그죠? 핵심만. 오늘 시장이 왜 빠졌냐? 잘 보세요. 오늘 시장이 왜 빠졌냐? 기관의 매도다. 기관의 매도가 왜 나오냐? 대주주 양도세 불확실성, 미국의 정권 변경 전망으로 주도주 교체가 나오고 있다. 그럼 기관의 매도가 언제 끝나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가?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안 판다. 외국인 수급이 전환되고 있고 앞으로도 약달러 원화 강세 본다면 외국인 수급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뭘 사냐? 결국엔 이 환율 자체도 바이든 당선 가능성을 보고 약달러 나오는 거고 바이든 뭐예요? 신재생이다. 답은 나왔죠 그러면. 그죠? 일단은 저점 신호는 이틀 동안 장중 변동폭이 3%가 빠졌었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것도 3% 빠졌었는데 오늘은 최고 많이 빠진 게 1.3%다. 변동성이 이 많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약해지고 있고 그죠? 수급이 바뀌고 있고 기간 매도가 사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순매수 전환까지 순매수 전환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아침보다는 나빠졌지만 결국엔 반으로 줄지 않았냐 그거예요. 반으로. 그죠? 여기에 외국인 매수는 강해졌다. 물론 이 거래소 본다면은 굉장히 강하게 매수한 건 아닙니다만 순매수 들어왔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네. 그럼 저점 지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올라갈 수 있냐? 시장 반등 나올 때 뭐 같이 하락을 주도했던 5G, IT, 바이오 다 같이 어떤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 얘들은 주도주 교체를 위해서 매도했던 거기 때문에 같은 종목은 다시 매수하지 않는다. 결국에 신재생이다. 물론 신재생 이후에 뭐 자율주행도 있고 몇 개 좀 답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보세요. 지금 미증시는요 1%가 또 넘게 급등 나오고 있어요. 이거 왜 급등 나와요? 나스닥 오늘 밤까지 이 낸시 펠로시 의원이 오늘 밤까지 협의해야 한다고 데드라인을 줬어요. 1월 19일 밤 1월 19일 맞죠 1월 19일까지 데드라인 줬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근데 그 협상에 대해서 지금 문우신 재무장관은 1월 19일까지 너네 이때까지 하자 그랬는데 문우신 재무장관은 알겠어 그러더니 중동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건데 얘가 너 이때까지 안 하면 안 되라고 경고했는데 알았어 그 떠나버렸어요. 해외 순방 갔습니다.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소매 판매도 좋았고 하면서 어쨌든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뭐 협상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미증시는 미국의 투자가들은 어차피 지금 협상이 돼도요 이거 뭐 집행하고 하려면은 대선 전에는 힘들다 그래요. 그 어차피 대선 끝나고 경기 부양에 대규모 정말 큰 폭의 대규모 경기 부양에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미증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미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만 본다 하더라도 선물이 지금 11,9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치면 어디냐? 여기 완전 초급등한 거예요. 여기 그죠? 지난주에 조정 나왔던 거 다 잡아먹은 거예요. 나스닥은요. 그죠? S&P 500은 0.83% 3,490이니까 얘 역시 거의 이제 장중 고점까지 올라온 거네요. 그럼 미증시가 무너지는데 우리 증시가 무너지겠냐? 일단 단순하게만 본다 하더라도요. 단순하게만 봐더라도
미증시가 말짱한 때 우리 증시가 빠지겠냐?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글로벌 증시가 미증시가 이렇게 견고한 흐름 속에도 괜찮았다. 아니 저 괜찮은 게 아니었죠. 흐름 속에도 못 따라갔고 그 이유는 기간에 매도였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게 애들이 어떤 뭐 매도 금액을 정해놨거나 아니면 어떤 물량이 나와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매도할지 또는 언제까지 매도할지 어떤 통계라는 것도 없고요. 분석하는 지금 리포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요. 네. 다만 얘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요 두 가지인데 대주주 양도세하고 주도 교체인데 많이 빠진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라간다.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지금 팔아놓은 거 사기 바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이 빠져있죠. 자 9월 달도 이때 뭐 정말 시장이 뭐 더 빠진다 그러고 사실 파생하는 사람들 맨날 빠진다 그랬잖아요. 이때도요. 이때 붙잡고 다 깡통 난 거 아니야 이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시장 빠진다 막 그랬던 사람도 어때요? 다 죽었죠. 이때 인버스상 막 그랬던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손실 났죠. 이때도 올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손실도 좀 많이 났고 최근에 안 빠진 종목이 없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 시장 반등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어떠한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냐? 답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신재생이다. 이 제가 말하는 거를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는 계획을. 종목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만약에 조금 더 빠졌다 한들 사실 이게 뭐 외국인 매수했다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지수로 찌 그어보면은 뭐 추세선 좀 더 남았고 좀 더 빠졌다 갈 수도 있고요.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빠졌다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빠졌다 간들 어쨌든 올라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오건 조금 더 빠졌다 올라오건 더 빠졌다 올라오건 어쨌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올라올 종목들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올 종목들로. 내가 빠졌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자 시장은 올라오는데 얘들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에?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맞죠? 시장이 빠질 때는 손실 날 수밖에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시장 빠지는데요. 뭐 우린 대박 났어요. 돈 벌었어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종목 한두 개 수익 났다고 대박 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장에 빠질 때는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손실을 줄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올라갈 때. 이 올라가는 시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증시가 이렇게 선물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걸 본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시장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 되긴 한 건데요. 네. 우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한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게 기간의 매도 때문이었고, 그죠? 그 불안한 게 기간의 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간의 매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거면 믿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시장 빠질 땐 돈 못 법니다. 아무리 인버스 사고 막 그런다 돈 벌어요? 오늘 코스닥만 빠졌지 인버스 같은 경우는 못 올라갔잖아요. 코스피가 안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무섭다고 해서 뭐 거꾸로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수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패가망신하는 사람 좀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냥 어떤 막연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희망 고문도 아니고 막연한 믿음도 아니고, 예. 그 징후들, 수급이 바뀌고 있는 거, 예. 이런 거를 보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수급이 바뀌고 있는 거. 아직까지 많이는 아닙니다. 많이 샀으면 외국인 무조건 올라갔을 거예요. 하나 징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같이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코스닥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지수를. 네. 보면 잘 보세요. 외국인 흐름. 아이고. 자, 외국인 흐름으로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보면 잘 보세요. 외국인이 팔 때 빨간색 외국인이에요. 빨간색. 지수 빠졌죠? 그죠? 외국인이 순매수 이때 450원까지 갔던 거거든요. 순매수로 확 전환됐을 때 지수 올라갔죠? 코스피 올라갔죠? 그리고 흘러내렸죠? 코스닥이 더 흘러내렸어요. 왜냐면 기간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예. 막판에 돌리면서 소폭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간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또 시장 반등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어쨌든 매수로 돌아선 상황에서 계속 매도할 이유보다 환율을 보면 국내 시장을 살 가능성이 크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눌러볼게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9번. 안 됐다. 2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이해를 하고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고 무서워하고 아, 나만 손실이야? 죽겠어? 나 주식 안 해?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딱 쉽잖아요. 시장 빠진 이유는 기관의 매도다. 기관이 왜 팔았냐? 그 기관이 판 이유가 줄어들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더 줄어들 거고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기관이 팔 이유가 없다. 그죠? 근본적인 거는 이제 뭐 이 대주주 양도세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뭐 이거 유예할게라고 하던가. 예? 이런 게 뭐 나야겠지만 이런 게 뭐 제가 그랬죠. 11월 달이나 돼야 아마 나올 거라고요. 공식적으로. 결국에는 그동안은 수급이 먼저 좀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거고. 예? 수급이 가장 우선인 거야. 수급이. 모든 재료에 수급이 우선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제가 SBS, CNBC 쓸 때부터 한 얘기예요. 모든 수급은 재료에 우선한다.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면 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아, 조금 더 빠지면 어때? 올라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올라갈 종목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반등 날 때 못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바꿀 줄 알아요. 바꿀 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솔리드 안 돼요. 아니면 서진 시스템 안 돼요. 오이 솔루션 안 돼요. 말을 하고 있죠. 시장의 하락 주도주는 5G고 전기차 소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언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애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바꿀 줄 알아야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 반등의 주도주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 반등은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더 이상 종목 이야기는 안 할게요. 뭐 말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만약에 반등시 올라갈 종목들 제가 KP생명 같은 경우도 지난 영상에 다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뭐 상한가 들어갔는데 예,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예, 제가 주말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 시장에 저점 징후라면 사실이라면 기회다. 기회는 아무나 못 잡니다. 준비하는 자만 대박난다라고 올려놓은 거, 종목 다 이야기했어요. 여기다가 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 영상 KBS 생명과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예. 별표 3개 딱 쳐놓고, 예. 그래서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만약에 난 그래 시장 판단 괜찮은데 종목이 좀 그렇다 하시면 종목을 바꾸는데 망설임이 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우리 전화로 자동결제 02340-4666 하시면 자동결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에서 유료 결제 가능하고요. 예, 모르면 샵 2034로 최현덕이라고 문자 발송하시면 1대1 채널로 대화 가능하고, 예, 그 다음에 1588-0648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BN골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일단 무료 회원 가입부터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전화 결제든 인터넷 결제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5시 15분인데요. 딱 10분 동안만 회원 가입하신 분, 예, 또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다가 종목 올려주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하락장 다음에, 그러니까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올라가는 시장에서 단 한 번도 손실 회복을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종목이 틀렸어도 이 올라갈 때 시장 주도주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저점 찍고서 올라갈 때 단 한 번도 손실 회복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참고하시고, 난 정말 모르겠다, 정말 이 손실이라도 회복해보고 싶다, 본전만 찾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예, 회원 가입하는 거 한 달에 88만원, 오늘 가입하시면 10일이 아니고 7일입니다 이제. 예, 지난주에 주말이었기 때문에 10일 나간 거고요. 예, 요거 나가니까 서비스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MBN골드에 계신 분인데 나 수익이 안 난다 하시면, 예, 여기 제 카페로 오시면, 최현덕 카페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마이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방이동 가능합니다. 방이동 하려면 여러분은 그 방에서 서비스 기간 받았던 것만 떼놓고 오시면 돼요. 예. 자신감도 없고, 수익도 안 나고 미래도 안 보이는데 그 서비스 기간 때문에 굳이 거기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풀 영상, 유튜브 방송 영상 안 칠 거고요. 풀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난 방송 보시면 항상 우리 회원 방송하고 그다음에 무료 방송 다 녹화 방송 올려놓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서둘러서 하시고, 시장 저점이 뭐 저도 내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만 최소한 2, 3일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종목 상담 들어가겠습니다.